지금 이 순간 잠깐 멈추고 집안 현관 쪽을 바라보세요. 신발은 가지런히 놓여 있나요? 현관 바닥에 먼지가 쌓여 있지는 않나요? 우산이나 택배 상자가 아무렇게나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 짧은 한 번의 시선으로 저는 당신의 2026년 운이 열려 있는지 막혀 있는지를 이미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잘 될 거야. 저는 수십 년간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묵상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착각입니다.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운명은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머무는 공간이 얼마나 맑은 기운을 품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공간은 단순한 벽과 바닥이 아닙니다. 공간은 살아 숨쉬는 에너지의 그릇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그릇이 막혀 있다면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재물은 모래 위에 물처럼 스며들어 사라질 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이 깨끗하면 됐지. 뭘 더 어떻게 해. 하지만 그것은 구멍난 우산을 들고 폭우 속에 서 있으면서 우산이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 공간도 눈에 보이지 않는 부정적 카르마의 찌꺼기가 쌓여 있다면 그 집은 재물을 품는 그릇이 아니라 재물을 밀어내는 벽이 됩니다. 비싼 가구, 예쁜 인테리어, 그것은 모두 낡은 우산의 화려한 손잡이에 불과합니다. 진짜 문제는 천이 찢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에너지의 흐름을 관찰해 왔습니다. 새벽 3시 천장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는 밤을 알고 있습니다. 은행이자 걱정, 자녀 앞날에 대한 두려움,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는 답답함. 그 고통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공간 속에 쌓인 부정적 카르마의 불씨들이 하나둘 당신의 삶에 불을 붙인 결과입니다. 현관에 어지러운 신발, 침실 머리맡에 쌓인 물건들, 기름때 낀 싱크대, 환기되지 않는 화장실, 이 모든 것들이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당신의 재물운과 건강운과 자녀운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정성은 우주를 움직인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당신에게 매일 단 5분으로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공간 정화의 법칙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이 5가지를 21일 동안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막혀있던 카르마의 통로가 열리고 재물의 기운이 폭포수처럼 당신의 삶 속으로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크고 비싼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창한 의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루 5분의 정성, 그리고 21일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상도의 한 작은 마을에 50대 중반의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20년 넘게 작은 식당을 운영했지만 손님은 줄어들고 빚은 늘어만 갔습니다. 남편은 몇 해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두 자녀의 학비와 생활비를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일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했고 누구보다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돈은 들어오는 족족 나갔고 통장 잔고는 항상 바닥을 겼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 말이 저의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녀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는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신발 17켤레가 뒤엉켜 있었고 현관 한쪽에는 뜯지도 않은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부엌 싱크대는 기름때와 물때로 뿌옇게 흐려 있었고 화장실 문은 굳게 닫혀 환기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침실 머리맡에는 책과 약봉지와 오래된 영수증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빈 공간이 단 한 죄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 공간은 재물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기운이 흐를 통로가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크게 바꾸려 하지 마세요. 오늘 저녁부터 딱 5분만 쓰십시오. 그리고 5가지 작은 실천을 알려드렸습니다. 현관 신발 정리, 침실 머리맡 비우기, 싱크대 닦기, 화장실 환기, 책상 위 한 자리 비워두기. 그녀는 반신반의했지만 더 잃을 것도 없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잠을 이렇게 깊이 잔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단골 손님이 다시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2주가 지날 무렵 오래 밀려있던 외상값을 받았고 뜻밖의 자리에서 새로운 거래처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일째 되는 날 밤 그녀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조용히 울었습니다. 선생님, 집이 달라지니까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제 마음이 달라지니까 세상이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신청, 즉경청, 신척, 찡청, 마음이 맑아지면 경계도 맑아진다. 공간을 좋아한다는 것은 단순히 집을 치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켜켜이 쌓인 부정적 카르마의 층을 한 겹 한 겹 벗겨내는 영적인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수행은 거창한 절에서 긴 기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이 공간에서 오늘 저녁 5분 안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공간이 운명을 결정하는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집을 치워도 며칠 후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원리를 이해할 때 비로소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그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동안 한 가지 진리를 반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일체 유심조, 이체 외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처음 이 말씀을 접했을 때 저는 이것을 단순한 정신 수양의 가르침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사람들의 삶과 공간을 관찰하면서 저는 이 가르침이 훨씬 더 깊고 실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과 공간은 둘이 아닙니다. 마음이 공간을 만들고 공간이 다시 마음을 만듭니다. 이 둘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기이란 무엇입니까? 기는 공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처럼 분명히 느껴지는 에너지입니다. 우리 몸 안에도 기가 흐르고 우리가 사는 집 안에도 기가 흐릅니다. 한의학에서는 몸 안에 기가 막히면 병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풍수에서는 집안에 기가 막히면 재물이 막히고 건강이 무너지고 인연이 끊어진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수천 년간 동아시아 문명이 검증해온 삶의 지혜입니다. 음양, 오행, 염, 영, 우싱의 원리로 설명하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집안의 5가지 공간, 즉 현관, 침실, 부엌, 화장실, 그리고 일하는 공간은 각각 오행의 기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관은 목모의 기운으로 새로운 시작과 외부로부터의 기운 유입을 담당합니다. 침실은 수시의 기운으로 휴식과 회복, 그리고 잠재의식의 정화와 연결됩니다. 부엌은 화, 호, 와, 토의 기운이 만나는 곳으로 가정의 재물과 건강의 근원이 됩니다. 화장실은 수수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흐르는 곳으로 부정적 에너지가 가장 쉽게 정체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공간, 즉 책상은 금진의 기운과 연결되어 새로운 기회와 창조적 에너지의 통로가 됩니다. 이 5 공간 중 어느 하나라도 막히면 그 막힘은 반드시 삶의 어느 영역에서 고통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오랜 세월 수많은 가정을 관찰하면서 하나의 일관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재물이 끊임없이 빠져나가는 집에는 반드시 현관이 어지럽거나 부엌이 더러웠습니다. 자녀가 방황하고 건강이 나빠지는 집에는 반드시 침실과 화장실의 기운이 막혀 있었습니다. 반대로 작은 집이라도 공간의 기운이 맑고 통하는 집에서는 예외 없이 가족이 화목하고 재물이 쌓였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에너지의 법칙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청직경 청지, 정청직 청지, 정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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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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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징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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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징드. 공간을 정화한다는 것은 곧 당신의 마음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정화될 때 지금 당장 현관으로 가보십시오. 신발이 몇 켤레나 뒤엉켜 있습니까? 우산이 쓰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뜯지 않은 택배 상자, 오래된 비닐봉지, 신을 일도 없는 낡은 슬리퍼가 한쪽 구석에 밀려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지금 당신의 현관을 보지 않아도 압니다. 재물이 막혀 있는 집의 현관에는 반드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바로 당신의 2026년 대운을 문 앞에서 막아서고 있는 장벽입니다. 풍수에서 현관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닙니다. 현관은 집의 입컬, 즉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사람의 입이 막히면 음식을 먹을 수 없듯이 현관의 기운이 막히면 바깥에서 들어오려는 재물의 기운, 좋은 인연의 기운, 새로운 기회의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기회를 만들어도 현관이 막혀 있으면 그 기회는 문 앞에서 발길을 돌립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은 똑같이 노력해도 술술 풀리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애써도 막히는 이유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에너지 흐름을 관찰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현관의 기운은 하루 중 가장 먼저 설정됩니다.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갈 때, 그리고 저녁에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 순간 현관의 에너지가 그날 하루의 기운을 결정합니다. 어지러운 현관을 지나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맑고 정돈된 현관을 지나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는 이미 그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 상태의 차이가 하루를 다르게 만들고 하루의 차이가 쌓여 운명을 다르게 만듭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첫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다. 하루의 첫 발걸음이 닿는 곳, 그곳이 바로 현관입니다. 그 첫 마음을 맑게 하는 것, 그것이 운명을 바꾸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매일 아침 집을 나서기 전, 그리고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딱 5분만 현관에 투자하십시오. 첫째, 신발은 반드시 가지런히 정렬하되 코가 현관문 쪽을 향하도록 놓으십시오. 신발 코가 안쪽을 향하면 기운이 집 안으로 갇혀 순환되지 않습니다. 코가 바깥을 향해야 기운이 활발하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둘째, 현관 바닥을 마른 걸레나 부드러운 솔로 닦아 먼지를 제거하십시오. 먼지는
정체된 음기염희의 상징입니다. 먼지를 닦아내는 것은 묵은 카르마를 쓸어내는 행위와 같습니다. 셋째, 현관 한쪽에 작은 관엽식물 하나를 두십시오. 초록빛 생명의 기운은 외부의 부정적 에너지를 걸러내는 천연 필터 역할을 합니다. 단, 가시 있는 식물이나 죽어가는 식물은 절대 두지 마십시오. 생기 없는 식물은 생기 없는 기운을 불러옵니다. 넷째, 현관에는 절대로 쓰레기 봉투, 낡은 우산, 고장난 물건을 두지 마십시오. 부서진 물건은 부서진 운을 붙잡아 둡니다. 이 네 가지를 매일 5분 안에 실천하십시오. 처음 사흘은 별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날 무렵 당신은 아침에 집을 나설 때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운이 통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현관이 맑아지면 바깥 세상도 당신에게 맑은 기운으로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문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기운도 인연도 재물도 열린 문으로만 들어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잠깐 침대 머리맡을 바라보십시오. 책이 쌓여 있습니까? 약봉지가 놓여 있습니까? 충전기가 뒤엉키고 영수증이 구겨져 있고 오래된 물컵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그곳에는 몇 달째 읽지 않은 잡지, 기억도 나지 않는 물건들이 켜켜이 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왜 당신이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지, 왜 아무리 자도 아침에 무겁고 답답한지를 즉시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매일 밤 카르마와 함께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풍수와 동양 철학에서 침실은 단순히 몸을 눕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침실은 영혼이 하루의 피로를 씻고 우주의 기운을 새롭게 충전받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특히 머리맡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는 하루 동안 쌓인 정보와 감정을 정리하고 잠재의식은 우주의 에너지와 교신합니다.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머리 주변의 공간이 맑고 비어 있어야 합니다. 머리맡에 물건이 가득 쌓여 있다는 것은 잠자는 동안에도 그 물건들이 내뿜는 정체된 에너지가 당신의 뇌와 잠재의식을 끊임없이 압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은 누워있지만 영혼은 밤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오래 자도 개운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에너지 흐름을 관찰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머리맡이 정리된 날밤과 그렇지 않은 날밤, 사람들의 꿈의 질과 다음날 아침의 에너지 수준이 현저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머리맡이 맑은 날에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자고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날에는 예상치 못한 좋은 소식이 들려오거나 오래 막혔던 일이 갑자기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잠자는 동안 정화된 잠재의식이 우주의 기운과 올바르게 교신한 결과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비움이 곧 채움이다. 머리맡을 비운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잠재의식 안에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공간을 만드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비워진 그 자리에 우주는 새로운 기회를, 새로운 재물의 씨앗을, 새로운 인연의 실마리를 조용히 심어 놓습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우주가 일하는 것입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5분 침대, 머리맡을 완전히 비우십시오. 어떤 물건도 두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만약 꼭 무언가를 두어야 한다면 단 한 가지만 허용하십시오. 그것은 작고 맑은 물 한 잔입니다. 맑은 물은 순수의 기운으로 잠자는 동안 공간의 부정적 에너지를 흡수하고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 물은
반드시 화분에 버리거나 밖에 버리십시오. 절대로 마시지 마십시오. 그 물에는 밤새 흡수된 부정적 카르마의 찌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기는 머리맡이 아닌 방 반대편 구석에 두십시오. 전자기기가 내뿜는 전자파는 수면 중 뇌의 정화작용을 방해하는 현대적 의미의 부정적 기운입니다. 책, 서류, 영수증, 약봉지, 이 모든 것들은 침대에서 최소 한 8길이 이상 떨어진 곳에 보관하십시오. 머리맡을 비운 첫날 밤, 당신은 아마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잠 속에서 수십 년간 켜켜이 쌓인 카르마의 층이 한 겹씩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잠이 바뀌면 아침이 바뀝니다. 아침이 바뀌면 하루가 바뀝니다. 하루가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오늘 밤 머리맡을 비우십시오. 그 작은 비움이 당신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 설거지를 마친 후 싱크대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물때가 끼어 뿌옇게 흐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기름때가 가장자리에 눌어붙어 있지는 않습니까? 배수구 주변에 음식 찌꺼기가 엉겨 있지는 않습니까? 싱크대 한쪽에 오래된 수세미가 시커멓게 변한 채 방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저는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금전운은 바로 그 싱크대에서 매일 조금씩 흘러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동양 풍수에서 부엌은 가정의 재물을 관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공간입니다. 예로부터 부엌이 살아야 집안이 산다는 말이 전해져 내려오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부엌은 오행 중 하, 호와 토의 기운이 만나는 곳으로 가족의 건강과 재물의 뿌리가 이곳에서 생성됩니다. 그리고 그 부엌의 중심에 싱크대가 있습니다. 싱크대는 수의의 기운이 가장 활발하게 흐르는 지점입니다. 물은 동양 철학에서 재물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강물이 맑고 힘차게 흘러야 물고기가 모이듯 싱크대의 수기 쇠기가 맑고 깨끗해야 재물의 기운이 집 안으로 힘차게 흘러 들어옵니다. 반대로 싱크대가 더럽고 막혀 있으면 재물의 기운도 함께 막히고 썩어갑니다. 저는 수년간 관찰을 통해 한 가지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가정의 부엌 싱크대는 예외 없이 깨끗하고 윤이 났습니다. 반면 재정적으로 어렵고 돈이 끊임없이 빠져나가는 가정의 싱크대는 예외 없이 어둡고 눅눅하고 묵은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생활 습관의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것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임을 깨달았습니다. 깨끗한 싱크대가 재물을 부르는 것인지, 재물이 있어서 싱크대를 깨끗이 닦는 것인지 그 시작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그 순환의 고리를 어디서부터 끊고 새로 시작하느냐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정성이 큰 복을 부른다. 싱크대를 닦는 5분의 정성은 단순한 청소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재물의 통로를 열어달라는 간절한 기도이며 우주를 향한 정성의 표현입니다. 정성이 쌓이면 우주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이것이 수천 년간 동아시아의 어머니들이 부엌을 가장 신성하게 여기고 가장 먼저 청소했던 이유입니다. 실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저녁 설거지를 마친 후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싱크대를 닦는 시간을 5분 확보하십시오. 첫째, 싱크대 전체를 주방세제와 부드러운 스펀지로 꼼꼼히 닦으십시오. 특히 모서리와 배수구 주변을 집중적으로 닦아야 합니다. 막힌 배수구는 막힌 재물운의 직접적인 상징입니다. 둘째, 물로 깨끗이 헹군 후 반드시 마른 행주로 물기를 완전히 닦아내십시오. 젖어있는 싱크대는 음기 여미를 머물게 합니다. 빛이 반사될 만큼 윤이 나도록 닦아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셋째, 낡고 냄새나는 수세미는 즉시 버리십시오. 오래된 수세미에는
썩은 음식의 기운과 함께 재물을 갉아먹는 부정적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수세미는 적어도 2주에 한 번씩 새 것으로 교체하십시오. 넷째, 배수구 덮개를 항상 닫아두십시오. 열려있는 배수구는 재물이 빠져나가는 통로가 됩니다. 설거지를 할 때 외에는 반드시 덮개를 닫아두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 네 가지를 매일 밤 5분 안에 실천하십시오. 일주일이 지나면 부엌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2주가 지나면 가정 안에 작은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1일이 지날 무렵 당신은 오랫동안 막혀있던 돈의 흐름이 조금씩 트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윤이 나는 싱크대는 윤이 나는 삶을 부릅니다. 오늘 밤 딱 5분만 투자하십시오. 지금 당장 화장실 문을 열어보십시오. 언제 마지막으로 구석구석 닦으셨습니까? 변기 안쪽에 물때가 끼어 있지는 않습니까? 바닥 타일 사이사이에 검은 곰팡이가 올라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환풍기는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샤워 커튼이나 욕실 매트가 눅눅한 냄새를 풍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어둡고 습한 공간을 들여다보는 순간 저는 당신이 왜 아무리 애써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 느낌을 받는지, 왜 원인 모를 피로감과 무기력함이 몸에서 떠나지 않는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화장실은 풍수에서 가장 특별하게 다루어지는 공간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화장실은 집안에서 부정적 에너지가 가장 강하게 집중되고 가장 오래 머무르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하루 동안 흡수한 모든 것을 배출하는 곳, 그리고 그 배출된 것들이 머무는 곳이 바로 화장실입니다. 동양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화장실은 탁한 수기, 쇠희와 음기, 염희가 가장 짙게 응축되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제대로 정화되지 않으면 그 부정적 에너지는 화장실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집안 전체로 스며들어 가족 구성원 모두의 기운을 서서히 잠식합니다. 건강이 나빠지고 재물이 새어나가고 가족 간의 불화가 잦아지고 이유 없는 불안감이 끊이지 않는다면 화장실의 기운을 가장 먼저 점검하십시오. 저는 수십 년간 수많은 가정을 관찰하며 하나의 변하지 않는 진실을 목격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장기간 병치레를 하거나 사업이 갑자기 무너지거나 자녀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빠진 가정에는 반드시 화장실 관리가 소홀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화장실의 탁한 기운이 집안 전체의 에너지 흐름을 왜곡하고 그 왜곡된 흐름이 삶의 여러 영역에서 불행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화장실이 항상 맑고 깨끗하게 유지되는 집에서는 가족의 건강이 빠르게 회복되고 막혔던 재물운이 트이며 가족 간의 관계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저는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이 곧 공덕을 쌓는 것이다. 화장실 청소는 단순한 위생관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과 당신 가족을 옥죄고 있는 부정적 카르마를 직접 씻어내는 가장 강력한 영적 수행 중 하나입니다. 매일 5분 화장실을 정성껏 닦는 그 행위 속에는 수십 년간 쌓인 카르마의 찌꺼기를 흘려보내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어떤 화려한 의식이나 값비싼 부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실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또는 저녁 딱 5분만 화장실에 투자하십시오. 첫째, 변기는 매일 솔로 닦으십시오. 변기는 화장실 안에서 가장 강한 음기가 집중되는 곳입니다. 변기가 더러울수록 가정의 재물운은 빠르게 소진됩니다. 둘째, 화장실 바닥을 매일 마른 걸레나 청소포로 한 번씩 닦으십시오. 습기가 바닥에 고이면 곰팡이가 생기고 곰팡이는 부정적 에너지의 가장 강력한 매개체입니다. 셋째, 청소 후에는 반드시 창문을 열거나 환풍기를 최소 10분 이상 가동하여 화장실 안에 탁한 기운을 완전히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환기가 되지 않는 화장실은 아무리 닦아도 기운이 정체됩니다. 넷째,
화장실 청소를 마친 후 작은 그릇에 붉은 소금 한 줌을 담아 화장실 구석에 놓아두십시오. 소금은 수천 년간 동아시아에서 부정적 에너지를 흡수하고 정화하는 가장 강력한 천연 정화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소금을 변기에 흘려보내고 새 소금으로 교체하십시오. 흘려보낸 소금과 함께 화장실에 쌓인 카르마의 찌꺼기도 함께 씻겨 내려갑니다. 오늘부터 화장실을 두려워하거나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화장실 청소는 당신이 매일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르마 정화 의식입니다. 5분의 정성으로 수십 년의 묵은 카르마를 씻어낼 수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5분입니다. 화장실이 맑아지는 날 당신의 운명도 맑아집니다. 지금 당신이 매일 앉아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책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빈 공간이 있습니까? 서류가 산처럼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다 쓴 볼펜, 영수증 뭉치, 오래된 명함, 먹다 남긴 과자 봉지, 충전기, 선이 뒤엉킨 채 방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책상 위에 물건이 너무 많아서 정작 무언가를 할 공간이 손바닥만큼도 남아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주는 지금 당신에게 새로운 기회를 보내려 하고 있지만 그 기회가 내려앉을 자리가 없어서 매번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동양 철학에서 빈 공간은 단순한 공백이 아닙니다. 빈 공간은 가능성의 자리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기지요 땅치지요 실기지용 시치지용 방이 쓸모있는 것은 그 안에 빈 공간 때문이다. 그릇이 유용한 것은 그 안이 비어있기 때문이다. 가득 찬 그릇에는 아무것도 더 담을 수 없습니다. 가득 찬 책상 위에는 우주가 새로운 기회를 내려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간절히 새로운 인연을, 새로운 재물을, 새로운 기회를 원한다 해도 그것이 들어올 공간이 이미 묵은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우주의 응답은 영원히 문 앞에서 머뭇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에너지 흐름을 관찰하면서 매우 흥미로운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사업에 새로운 돌파구가 생기거나 뜻밖의 좋은 제안이 들어오거나 오랫동안 막혔던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을 추적해보면 놀랍게도 그 직전에 반드시 책상을 정리하고 빈 공간을 만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패턴이 수십 명, 수백 명의 삶에서 반복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빈 공간을 만드는 행위는 우주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초대장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부처가 온다. 책상 위에 묵은 물건들은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해결하지 못한 일, 미뤄둔 결정, 손에서 놓지 못한 걱정들이 물건의 형태로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 자리를 비우는 것은 곧 과거의 집착에서 벗어나 새로운 운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고 우주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선언을 우주는 반드시 듣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합니다. 실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업무를 시작하기 전 또는 하루를 마무리할 때 딱 5분만 책상 정리에 투자하십시오. 첫째, 책상 위에서 오늘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모두 서랍 안으로 넣거나 제자리로 돌려보내십시오. 눈에 보이는 물건의 수가 줄어들수록 마음의 잡음도 함께 줄어듭니다. 둘째, 책상 오른쪽 앞 모서리에 반드시 빈 공간 하나를 만들어 두십시오. 이 자리는 어떤 물건도 두지 않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주가 새로운 기회와 재물을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크기는 A사 용지 한 장 정도면 충분합니다. 셋째, 다 쓴 볼펜, 작동하지 않는 물건, 오래된 영수증과 명함은 즉시 버리십시오. 쓸모없는 물건은 쓸모없는 기운을 붙잡아 둡니다. 넷째, 책상 위에 작은 화분 하나를 두십시오.
살아있는 식물은 금진의 기운을 활성화하고 창의적 에너지와 새로운 기회의 흐름을 촉진합니다. 단, 식물이 시들지 않도록 꾸준히 돌보십시오. 시든 식물은 시든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이 네 가지를 매일 5분 안에 실천하십시오. 사흘째 되는 날 머릿속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오래 고민하던 문제의 해답이 불현듯 떠오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1일이 지날 무렵 당신이 비워둔 그 작은 공간 위로 우주가 준비해온 새로운 기회가 소리 없이 내려앉을 것입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내려놓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책상 위 한 자리를 비우십시오. 그 한 자리가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께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관을 정리하고 머리맡을 비우고 싱크대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책상 위에 빈자리를 만드는 것, 이 5가지를 하루 이틀 실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의 실천으로는 수십 년간 쌓인 카르마의 벽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반드시 시간의 축적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축적의 임계점이 바로 21일입니다. 왜 21일인가?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 안에는 우주의 법칙과 인간 의식의 작동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현대 뇌과학에서는 새로운 행동이 습관으로 자리 잡히려면 최소 21일의 반복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21일 동안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뇌 안에 새로운 신경회로가 형성되고 그 회로가 굳어지면서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자연스럽게 그 행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동양 철학과 불교의 관점에서 21일의 의미는 훨씬 더 깊습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중종염의 기간을 49일로 봅니다. 그 49일을 7일씩 나누면 정확히 7번의 주기가 됩니다. 21일은 그 첫 번째 세 주기, 즉 묵은 카르마가 처음으로 완전히 한 겹 벗겨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21일의 정성스러운 실천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전생과 이생에 걸쳐 쌓인 카르마의 가장 바깥 껍질을 완전히 탈피하는 영적 탈피의 과정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각 돌이키면 천지가 바뀐다. 그 한 생각의 전환이 실제 삶 속에서 뿌리를 내리려면 반복이 필요합니다. 씨앗을 땅에 심었다고 해서 다음날 바로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햇볕을 받게 하고 잡초를 뽑아 주어야 합니다. 21일의 실천이 바로 그 과정입니다. 하루하루의 5분이 씨앗에 물을 주는 행위이며 21일이 쌓이는 순간 그 씨앗은 마침내 땅을 뚫고 싹을 틔웁니다. 그리고 그 싹이 올라오는 순간 막혀있던 운명의 흐름은 폭발적으로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21일의 실천을 통해 변화를 경험한 수많은 분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변화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신호로 시작됩니다. 잠이 깊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집니다. 그 다음에는 오래 연락이 없던 사람에게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삶의 여러 곳에서 막혔던 것들이 조금씩 트이기 시작합니다. 밀렸던 돈이 들어오고 생각지 못했던 기회가 찾아오고 가족 간의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원인 모를 불안감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드라마틱하게 한꺼번에 오지 않습니다. 마치 봄이 오듯 조용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21일 동안 단 하루라도 빠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카르마의 정화는 연속성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루를 쉬는 것은 단순히 하루를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쌓아온 에너지의 흐름에 균열을 내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이 도를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한결같음, 그것이 21일 실천의 핵심입니다.
비가 오는 날도, 몸이 피곤한 날도, 기분이 내키지 않는 날도 딱 5분만 움직이십시오. 그 5분의 한결같음이 당신의 카르마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이 1일째입니다. 내일이 2일째입니다. 그리고 21일째 되는 날 밤 당신은 스스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공간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그리고 운명이 달라졌다는 것을 그 날을 향해 오늘 저녁부터 첫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우주는 이미 당신의 정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1일 후 당신의 삶은 지금과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5가지 공간정화의 법칙을 나누었습니다. 현관을 정리하여 기운의 통로를 열고 침실 머리맡을 비워 영혼의 휴식을 회복하고 싱크대를 윤이 나도록 닦아 재물의 흐름을 깨우고 화장실을 청결하게 하여 묵은 카르마를 씻어내고 책상 위에 빈자리를 만들어 우주의 새로운 기회를 초대하는 것. 이 5가지는 모두 하루 5분 안에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5분의 정성이 21일 동안 쌓일 때 그것은 더 이상 청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운명을 근본부터 다시 쓰는 가장 강력한 수행이 됩니다. 저는 수십 년간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묵상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면서 하나의 변하지 않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운명은 하늘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명은 당신이 매일 어떤 공간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성을 다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재편됩니다. 하나는 당신의 죄가 아닙니다. 불운은 당신의 숙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오랫동안 정화되지 못한 공간의 기운이 삶 속에서 표출된 결과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오늘부터 당신의 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딱 5분, 그리고 21일의 한결같은 정성으로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동안 이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정성은 우주를 움직인다. 우주는 거짓을 모릅니다. 우주는 형식을 보지 않습니다. 우주는 오직 당신의 정성의 깊이만을 봅니다. 크고 화려한 의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싼 부적이나 값비싼 풍수용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매일 저녁 5분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공간을 정성껏 다듬는 그 행위 하나가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바꾸고 운명의 강줄기를 돌립니다. 그것이 성철 스님께서 평생 몸소 보여주신 진리의 실천입니다. 이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그리고 성철 스님의 가피 속에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크나큰 은혜가 내리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21일간 5가지 공간 정화의 법칙을 실천하시는 모든 분들의 현관에 재물의 기운이 힘차게 흘러들어오기를, 침실의 깊은 평화와 치유의 기운이 가득하기를, 부엌의 풍요와 건강의 기운이 넘쳐 흐르기를, 화장실에서 오랜 카르마의 찌꺼기가 완전히 씻겨 내려가기를, 그리고 책상 위 빈자리에 우주가 준비한 가장 아름다운 기회가 소리 없이 내려앉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가정에 빚이 있으신 분들, 오늘 이후 그 빚의 흐름이 역전되기를 기원합니다. 자녀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분들, 자녀의 앞길에 밝은 빛이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몸이 아프고 지쳐있는 분들, 21일 후 몸과 마음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사업이 막혀있는 분들, 막혔던 그 통로가 활짝 열려 새로운 기회가 물밀듯 들어오기를 기원합니다. 오랫동안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 온 분들, 이제는 우주가 당신의 편이 되어 든든하게 받쳐드리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지금 이 댓글창에 여러분의 다짐을 적어주십시오. 나는 2026년에 모든 빚을 청산했다.
나는 2026년에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고 있다. 나는 2026년에 막혔던 모든 운이 활짝 열렸다. 과거형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적으십시오. 그 한 문장이 우주를 향한 가장 강력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의 댓글에 따뜻한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남의 복을 빌어주는 그 마음이 곧 당신에게도 복덩이가 되어 돌아옵니다. 이것이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신 회양회샤의 공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재물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족에게, 운이 막혔다고 느끼는 친구에게, 혼자 버티고 있는 이웃에게 이 영상을 전해주십시오. 좋은 것을 나누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복을 짓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작지만 가장 강력한 공덕 행위입니다. 오늘 바로 눌러주십시오. 성철 스님의 가피가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과 그 가족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 오늘 아침 집을 나서기 전에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현관 앞에 잠깐 멈춰서서 발 아래 놓인 신발을 한번 내려다 보십시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보면서 고개를 돌려 현관 쪽을 바라보십시오. 신발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쪽 저쪽 뒤엉켜 짝도 맞지 않게 나뒹굴고 있습니까? 그 작은 풍경 하나가 당신 가정의 재물운 전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부자가 된다고.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하면 언젠가는 풍요로워진다고. 하지만 저는 수십 년간 기도하며 에너지장을 관찰해온 사람으로서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절반의 진실이며 절반은 우리가 믿고 싶어하는 환상입니다. 당신의 성공과 실패는 당신이 얼마나 땀을 흘렸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매일 아침 그 문을 나서는 순간 어떤 에너지를 몸에 두르고 세상으로 나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현관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닙니다. 풍수의 가르침 안에서 현관은 집의 기구, 해, 코, 즉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입과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매일 아침 그 문을 나서는 15초는 당신의 개인 에너지와 우주의 기운이 처음으로 맞닿는 신성한 접점의 순간입니다. 그 15초를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냈다면 당신은 매일 아침 재물의 문을 잠근 채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바깥에서 열심히 뛰어다녀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기운은 새어나가 버립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저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오랜 세월 묵상해 왔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정성을 따라 흐른다. 정성 없는 자에게는 금이 와도 모래가 되고 정성 있는 자에게는 모래도 금이 된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그저 아름다운 법문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가정을 살펴보고 수많은 신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것이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라 에너지의 법칙을 정확히 꿰뚫은 진리임을 깨달았습니다. 혹시 이런 밤을 보낸 적이 있으십니까? 새벽 3시 사방이 고요한데 눈만 말똥말똥 뜨인 채 천장을 바라보는 밤, 머릿속에는 은행이자 고지서, 자녀의 등록금, 아직 갚지 못한 빚의 숫자들이 빙글빙글 맴돌던 그 밤. 그 고통이 당신의 게으름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에너지의 막힘이 조용히 쌓여온 결과입니다. 현관에 흐트러진 신발 한 켤레, 출근 전 불안한 마음으로 문을 박차고 나서던 수천 번의 아침들, 그 하나하나가 작은 불씨가 되어 당신 집안의 재물 흐름을 조금씩 막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에게
저는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매일 아침 집을 나서기 전 단 15초 성철 스님의 비전 진언을 실천하십시오. 거창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값비싼 물건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정성된 마음 하나와 15초의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 15초 안에서 당신은 어제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주의 재물 기운을 몸 안으로 불러들이며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단 하나의 소망을 우주에 봉인하게 됩니다. 이 진언을 21일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실천하신다면 막혔던 돈줄이 터지고 가정에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뜻밖의 곳에서 재물이 흘러들어오고 오래된 빚이 풀리며 자녀에게 좋은 소식이 깃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스님의 지혜가 당신의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상도의 작은 도시에서 살던 52세의 박 씨는 누가 봐도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떠서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삶을 20년 넘게 이어왔습니다. 건설 현장 일을 하다가 작은 자재 납품 사업을 시작했고 처음 몇 년은 제법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감은 있는데 돈이 남지 않았습니다. 거래처에서 돈을 받으면 어디선가 꼭 그만큼의 지출이 생겨났습니다. 차가 고장나고 아내가 아프고 거래처 하나가 갑자기 부도를 냈습니다. 통장 잔고는 언제나 아슬아슬한 숫자 위에서 흔들렸고 그 숫자는 종처럼 올라갈 줄을 몰랐습니다. 박 씨는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내가 더 영리하지 못해서, 내가 더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해서라고.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박 씨의 집을 처음 방문했을 때 현관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신발들이 방향도 없이 흩어져 있었고 오래된 운동화 하나는 뒤집어진 채 구석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현관 바닥에는 오래된 전단지와 택배 상자 조각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문 바로 옆에는 녹이 쓴 우산꽂이가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었고 신발장 위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채 아무도 돌보지 않는 잡동사니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는 순간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리정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수년간 쌓여온 흐트러진 출구의 기운이 만들어낸 에너지의 무덤이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출행이 바르지 않으면 거두어들임도 온전하지 못하다. 추심부정 설람부첸. 집을 나서는 순간의 마음가짐과 공간의 기운이 그날 하루 나아가 그 사람의 재물 흐름 전체를 결정짓는다는 뜻입니다. 박 씨는 매일 아침 어지러운 현관을 무심히 지나치며 마음속에 이미 혼란의 씨앗을 품고 세상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의식하지 못했을 뿐 그 혼란은 그가 만나는 모든 거래, 모든 인연 속에서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박 씨의 집에서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던 이웃 최 씨의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박 씨보다 특별히 더 많이 배운 것도 아니었고 하는 일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집 현관은 언제 봐도 단정했습니다. 신발은 항상 가지런히 문 쪽을 향해 놓여 있었고 현관 바닥은 깨끗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문 옆에는 작은 화분 하나가 생기 있게 자라고 있었고 신발장 위에는 작은 접시 위에 동전 몇 점이 정성스럽게 올려져 있었습니다. 최 씨는 이것이 대단한 풍수 비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습관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는 늘 크고 작은 행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감이 들어오고 자녀들이 탈 없이 자라고 노후 걱정 없이 살아갈 만큼의 재물이 조용히 쌓여갔습니다. 저는 이 두 집의 차이를 오랫동안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부지런함과 성실함은 필요 조건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쌓이기 위해서는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은 현관이라는 물리적 공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매일 아침 집을 나서는 그 순간의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박 씨에게 부족했던 것은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출발의 의식이시였습니다. 하루를 여는 단 15초의 정성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이것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박 씨는 제가 알려드린 15초 진원을 실천하기 시작한 지 3주 만에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거래처로부터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밀려있던 대금이 한꺼번에 들어왔고 새로운 납품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박 씨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문을 나서는 그 15초가 달라졌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이 15초가 왜 그토록 강력한지 그 원리를 깊이 있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돈을 벌기 위해서는 더 많이 일하고 더 영리하게 움직이고 더 좋은 인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의 가르침 안에서 그리고 수천 년을 이어온 풍수의 지혜 안에서 바라보면 재물의 흐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훨씬 더 근본적인 법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의 법칙입니다. 기는 공기처럼 우리 주변 어디에나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는 우리의 공간,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 끊임없이 그 성질이 바뀝니다. 좋은 기는 재물과 건강과 인연을 불러들이고 탁한 기는 그것들을 밀어냅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이며 우주의 순환 법칙입니다. 풍수에서 집은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로 봅니다. 집 안에는 기가 흐르는 통로가 있고 그 통로가 막히면 가정 전체의 에너지가 정체됩니다. 그 중에서도 현관은 가장 중요한 부위입니다. 현관은 집의 기구 해커, 즉 기가 드나드는 입과 같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자면 입과 코에 해당합니다. 입과 코가 막히면 온몸이 고통받듯이 현관에 기가 막히거나 흐트러지면 집 전체의 재물 에너지가 순환하지 못하고 썩어갑니다.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르면 현관은 목기목회와 화기호쾌가 만나는 접점입니다. 목기는 시작과 성장을 상징하고 화기는 활력과 확장을 상징합니다. 이 두 기운이 현관에서 조화롭게 만나야만 집으로 들어오는 재물의 기운이 안으로 깊이 스며들어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관이 어지럽고 탁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 목기와 화기는 충돌하고 흩어져 버립니다. 재물이 들어오는 통로 자체가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출발의 순간이 가진 에너지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집을 나서는 그 찰나, 우리의 몸은 내부 에너지와 외부 우주 에너지가 처음으로 교차하는 경계에 섭니다. 이 순간은 하루 중 에너지적으로 가장 취약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강력한 전환이 가능한 시간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접기-제기 순간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주의 기운과 나의 기운이 접촉하는 순간, 이 순간에 마음이 산란하고 공간이 어지럽고 아무런 의식 일시 없이 눈을 박차고 나선다면 우리는 스스로 그날의 재물 에너지를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중요한 회의에 나가면서 문서를 집에 두고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현관에 두고 나가버리는 셈입니다. 반대로 그 15초를 의식적으로 활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15초 동안 깊이 호흡하며 어제의 욕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진원을 조용히 되뇌이며 재물의 기운을 몸 안으로 초청하고 간절한 소망 하나를 우주에 명확하게 발신한다면 그 순간 우리의 에너지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탁했던 기운이 정화되고 막혔던 통로가 열리며 온몸이 그날 하루 재물을 끌어당기는 살아있는 자석이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늘을 향한 편지다. 정성으로 쓴 편지는 반드시 답장이 온다. 15초의 진언은 바로 그 정성으로 쓴 편지입니다. 짧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의 무게가 우주를 움직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언이나 기도가 효과가 없다고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언을 외우면서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과 두려움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두 마음의 병얼신지병이라고 하셨습니다. 입으로는 풍요를 구하면서 마음속에는 가난을 믿는 것, 이 모순이 에너지를 상쇄시켜버립니다. 그래서 15초 진언의 핵심은 단순히 말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15초 동안만큼은 오직 하나의 마음으로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의심을 내려놓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오직 정성된 마음 하나로 우주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 순수한 집중의 순간이 에너지의 통로를 활짝 열어젖힙니다. 음양의 원리로 말하자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재정적 어려움은 음의 과잉 상태입니다. 음이 지나치게 강해져 양의 기운, 즉 활력과 성장과 재물의 기운이 억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15초 진언은 이 음양의 균형을 회복하는 가장 빠르고 가장 정성스러운 방법입니다. 거대한 변화는 언제나 작은 의식일시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의식은 매일 아침 당신의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성철 스님의 비전 미션으로 내려오는 15초 진언의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도나 진언이라고 하면 오랜 시간을 들여야 하고 특별한 장소에 가야 하고 복잡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을 통해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다. 밥 한 숟갈을 들 때, 신발 한 켤레를 신을 때 그 작은 순간 안에 온 우주가 담겨 있다. 이 가르침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15초 진언입니다. 단 15초입니다. 하지만 그 15초 안에는 정화와 소환절환과 봉인봉인이라는 세 가지 신성한 단계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세 단계를 하나씩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초는 정화의 시간입니다. 집을 나서기 직전 현관 앞에 서십시오. 두 발을 어깨 너비로 가지런히 모으고 눈을 살며시 감으십시오. 그리고 코로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쉬십시오. 숨을 들이쉬는 동안 어제 하루 마음속에 쌓였던 모든 것들을 떠올리십시오. 갚지 못한 빚에 대한 걱정, 풀리지 않는 관계에 대한 미련, 내 능력에 대한 의심,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가슴 안에 한데 모은 다음 천천히 입으로 숨을 내쉬면서 그것들을 몸 밖으로 완전히 밀어내십시오. 이 5초는 단순한 호흡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제의 탁기조개를 몸 밖으로 내보내고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일 빈 그릇을 만드는 신성한 정화의 의식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를 두고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다. 욕심을 놓아야 복이 들어온다고 하셨습니다. 이 첫 5초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이후의 두 단계가 온전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두 번째 5초는 소환저환의 시간입니다. 숨을 내쉰 뒤 두 손을 천천히 가슴 앞으로 가져와 살며시 모아 쥐십시오. 합장하듯 두 손바닥을 맞대고 손끝이 하늘을 향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진언을 입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온 마음을 담아 굴리십시오. 옴 비라산 다라야 비라사라야 훔바탁. 이 진언은 산스크리트어와 불교, 밀교 전통에 뿌리를 둔 재물 소환의 주문입니다. 옴은 우주의 근원 에너지를 여는 소리이며 비라산 다라야는 재물의 흐름을 이쪽으로 인도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비라사라야는
그 흐름이 막힘없이 이어지기를 청하는 뜻이며, 혼바탁은 이 소원을 우주에 봉헌하며 완성짓는 마무리의 소리입니다. 이 진언을 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큰 소리로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입술 안에서 조용히 굴리더라도 마음 전체가 그 소리에 집중되어 있다면 그 울림은 우주 끝까지 닿습니다. 이 5초 동안 당신의 몸은 재물의 기운을 끌어당기는 하나의 살아있는 안테나가 됩니다. 세 번째 5초는 봉인의 시간입니다. 진언의 마지막 소리가 입술 끝에서 사라지는 그 순간 눈을 감은 채로 마음속에 단 하나의 장면을 또렷이 그리십시오. 거창하거나 막연한 부자의 꿈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가장 간절한 단 하나의 장면이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짓눌려온 그 빚이 드디어 다 갚아지는 날의 해방감, 자녀의 대학 등록금, 보지서를 받아들고 흔들림 없이 납부하는 그 순간의 안도감, 오랫동안 고생하신 부모님께 처음으로 넉넉한 용돈을 드리는 그 순간의 따뜻함, 이 하나의 장면을 가능한 한 선명하게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마음속에 그리십시오. 그리고 그 장면을 마음속에 꽉 쥔 채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깊은 숨을 들이쉬십시오. 그 숨 안에 그 장면을 담아 온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런 다음 눈을 뜨고 문을 여십시오. 이것이 봉인입니다. 당신의 소망을 에너지의 형태로 우주에 발신하고 그것이 반드시 현실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온몸으로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수많은 분들께 이 방법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해 보였는데 막상 해보니 그 15초가 생각보다 훨씬 강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15초는 짧지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 15초 안에 어제를 버리고 우주를 부르고 내일을 봉인하는 세 가지 기적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정성이 큰 복을 부른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이듯 재물의 강도 한 방울의 정성에서 시작된다. 내일 아침 집을 나서기 전 딱 15초만 멈추어 보십시오. 그 15초가 당신의 오늘을 바꾸고 오늘이 쌓여 당신의 운명을 바꿉니다.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15초 진언은 그 자체로 강력하지만 그것이 온전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땅이 척박하면 싹을 틔울 수 없듯이 진언의 에너지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공간이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공간이 바로 현관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수많은 가정의 현관을 살펴보면서 하나의 분명한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재물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집의 현관과 아무리 애써도 돈이 새어나가는 집의 현관 사이에는 눈에 보이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결코 비싼 인테리어나 넓은 공간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운의 정돈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현관의 풍수를 바로잡기 위해 반드시 실천하셔야 할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을 하나씩 실천하실 때 여러분의 현관은 재물을 밀어내는 막힌 벽에서 재물을 불러들이는 열린 문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첫째, 신발은 반드시 가지런히 정돈하되 코가 바깥쪽을 향하도록 놓으십시오. 신발의 방향은 단순한 정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풍수에서 신발의 코는 그 집 주인의 의지의 방향을 상징합니다. 코가 안쪽을 향하거나 뒤집어져 있는 신발은 돌아서려는 기운, 즉 나아가지 못하고 물러서는 에너지를 집 안에 가득 채웁니다. 반면 코가 문 쪽을 향해 가지런히 놓인 신발은 전진의 기운을 만들어내며 그 집을 나서는 사람에게 날마다 힘찬 출발의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아침마다 신발을 정돈하는 그 작은 행위 하나가 하루의 운세 전체를 바꾸는 첫 번째 의식이 됩니다.
둘째, 현관 바닥은 반드시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오래된 전단지, 택배 박스 조각, 모래와 먼지가 쌓인 현관은 풍수에서 사기스티의 웅덩이라고 부릅니다. 정체된 쓰레기와 먼지는 음의 기운을 머금고 있으며 그것이 매일 우리의 발밑에서 우리의 에너지를 잠식합니다. 현관 바닥을 닦을 때는 가능하면 맑은 물에 굵은 소금을 한 꼬집 녹여 그 물로 닦으십시오. 소금은 예로부터 음기를 흡수하고 탁한 에너지를 정화하는 가장 강력한 자연의 정화제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현관을 닦아주시면 그 공간에 쌓였던 묵은 음기가 씻겨나가고 신선한 양기가 흘러들기 시작합니다. 셋째, 현관 바닥의 매트 아래에 동전 하나를 놓으십시오. 이것은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서 영감을 받아 전해 내려오는 재물 씨앗 신기의 의식입니다. 동전은 금속의 기운, 즉 오행 중 금기지매를 품고 있습니다. 금기는 재물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운입니다. 매트 아래에 동전을 놓는 것은 현관 바닥 깊숙이 재물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씨앗이 매일 그 위를 밟고 지나가는 가족 모두의 발바닥을 통해 몸 안으로 재물의 기운을 스며들게 합니다. 동전은 가능하면 금색이나 황동색의 것을 사용하시고 놓기 전에 맑은 물로 깨끗이 씻어 햇볕에 말린 후 사용하십시오. 씻기 전에 그 동전을 두 손바닥 사이에 쥐고 이 집에 재물이 끊임없이 흘러들기를 바랍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한번 염원하십시오. 그 정성이 동전에 깃들어 현관을 살아있는 재물의 자석으로 만들어줍니다. 넷째, 현관 정면에는 절대로 거울을 놓지 마십시오. 이것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범하는 풍수의 가장 큰 실수 중 하나입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정면으로 거울이 보이는 구조는 들어오려는 재물의 기운이 거울에 반사되어 그대로 다시 문 밖으로 밀려나가는 형국입니다. 밖에서 힘겹게 벌어온 돈이 집 문턱을 넘지 못하고 튕겨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지금 현관 정면에 거울이 있다면 오늘 당장 옆면이나 신발장 문 안쪽으로 위치를 바꾸어 주십시오. 이 하나의 변화만으로도 집 안으로 흘러드는 재물 에너지의 양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다섯째, 현관 한쪽에 작은 생명력 있는 식물을 두십시오. 단, 가시 있는 선인장이나 잎이 뾰족한 식물은 피하십시오. 이러한 식물들은 살기사치를 품어 방문하는 인연과 재물을 찌르고 쫓아냅니다. 둥근 잎을 가진 돈나무 혹은 생기 있게 자라는 스파티필럼과 같은 식물이 이상적입니다. 식물은 목기목회의 화신으로서 현관에 생명과 성장의 기운을 불어넣고 들어오는 기운을 부드럽게 안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식물이 시들지 않도록 정성껏 물을 주는 그 행위 자체가 재물을 돌보는 마음의 훈련이 됩니다. 식물이 무럭무럭 자랄수록 그 집의 재물운도 함께 자라납니다. 이 5가지를 실천하고 나서 15초 진원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진원의 에너지는 10배, 20배로 증폭됩니다. 준비된 땅에 뿌려진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정돈된 현관 앞에서 바쳐진 15초의 정성은 반드시 재물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제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하루 15초의 진원이 진정한 힘을 발휘하려면 얼마나 오랫동안 실천해야 할까요? 일주일이면 충분할까요? 아니면 한 달을 채워야 할까요? 성철 스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싹을 틔우기까지는 어둠 속에서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어둠을 견디지 못하고 땅을 파헤치는 자는 영원히 꽃을 보지 못한다. 불교의 수행 전통과 풍수의 지혜가 하나로 만나는 지점이 바로 이 숫자입니다. 바로 21일입니다. 20일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불교에서 20일은 완성의 수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첫 21일 동안
그 진리를 소화하셨고 지장보살은 21번의 서원으로 중생 구제를 완성하셨습니다. 풍수에서도 21일은 새로운 에너지가 공간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으로 봅니다. 인간의 몸 역시 새로운 습관이 무의식 깊이 각인되기까지 평균 21일이 필요하다는 것은 현대 심리학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지혜가 하나의 숫자 위에서 만납니다. 21일. 그렇다면 21일 수행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작 시간을 정하십시오. 가능하면 매일 아침 7시 이전에 실천하십시오. 풍수에서 오전 5시부터 7시 사이는 묘시 머울시라고 하여 하늘과 땅의 기운이 교차하며 양기가 가장 왕성하게 솟아오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행해지는 지능과 의식은 다른 어느 시간보다 강력한 에너지를 품습니다. 태양이 지평선 너머에서 막 고개를 내미는 그 순간 우주의 재물 에너지 역시 하루 중 가장 풍성하게 흘러넘칩니다. 그 풍성한 흐름 위에 여러분의 15초 진원을 얹으십시오. 그러면 그 에너지는 마치 강물 위에 배를 띄우는 것처럼 여러분의 소망을 가장 빠른 속도로 현실로 운반해 줍니다. 둘째, 21일 동안 빠짐없이 이어가십시오. 단 하루라도 건너뛰지 마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규칙입니다. 에너지는 연속성 안에서 힘을 쌓습니다. 하루를 빠뜨리면 그때까지 쌓아온 에너지의 흐름이 한번 끊기게 됩니다. 물론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강물이 흐르다가 잠시 멈추면 다시 힘을 모아 흐르기까지 시간이 걸리듯 한번 끊긴 에너지의 흐름을 다시 회복하는 데는 그만큼의 추가적인 정성이 필요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아침 시간을 놓쳤다면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저녁 시간이라도 반드시 현관 앞에 서서 그 15초를 실천하십시오. 장소는 현관이 아니어도 됩니다. 마음이 고요해질 수 있는 어느 공간에서든 괜찮습니다. 다만 단 하루도 그 정성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셋째, 재물감사 일기를 쓰십시오. 이것은 21일 수행의 숨겨진 비밀 중 하나입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작은 수첩이나 노트를 펼치고 그날 하루 동안 여러분에게 흘러들어온 모든 재물의 흔적을 기록하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마트에서 예상치 못한 할인을 받은 것, 지인이 밥을 사준 것, 버스를 놓칠 뻔했는데 딱 맞게 탄 것, 오래된 서랍에서 잊고 있던 지폐를 발견한 것, 이 모든 것이 재물 에너지의 흔적입니다. 이것들을 기록하는 행위는 단순한 일기 쓰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를 향해 나는 이미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는 고급 에너지 수련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복의 그릇을 키운다. 그릇이 커야 더 많은 복이 담긴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이 쌓일수록 여러분의 재물 그릇은 날마다 조금씩 더 넓고 깊어집니다. 넷째, 21일째 되는 날에는 특별한 의식을 행하십시오. 이날은 단순히 진언을 반복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날은 지난 21일 동안 여러분이 쌓아온 정성의 에너지가 완전히 익어 우주로 발신되는 날입니다. 21일째 아침,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십시오. 현관을 소금물로 정성껏 닦으십시오. 신발을 가장 단정하게 정돈하십시오. 그리고 두 손에 동전 하나를 쥐고 지난 21일 동안 여러분 곁에 조용히 머물러준 성철 스님의 가르침과 우주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의 마음을 품은 채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15초 진언을 행하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이 지난 21일 동안 하루하루 쌓아온 정성의 파동이 한꺼번에 우주를 향해 발신됩니다. 그리고 그 파동은 반드시 현실이 되어 돌아옵니다.
저는 이 21일 수행을 마친 분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오랫동안 막혀있던 사업의 돌파구가 열렸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10년 넘게 연락이 끊겼던 채무자로부터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아 밀린 돈을 돌려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취업 준비로 힘들어하던 자녀가 21일이 끝나는 날 합격 통보를 받았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1일이라는 시간 동안 한 방울 한 방울 쌓아온 정성이 마침내 그릇을 가득 채웠을 때 우주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것이 성철 스님께서 평생을 통해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재물은 정성을 따라 흐릅니다. 그리고 21일은 그 정성이 꽃을 피우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15초 진언과 21일 수행을 넘어서는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재물을 구하면서 한 가지 근본적인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진언을 외우고 현관을 정돈하고 동전을 놓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을 통해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이다. 심지 않은 씨앗에서는 어떤 열매도 자라지 않는다. 재물을 끌어당기는 에너지장을 완성하려면 받아들이는 그릇을 닦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그 그릇을 채울 씨앗을 먼저 땅에 심어야 합니다. 그 씨앗이 바로 공덕입니다. 공덕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십니다. 큰 돈을 절에 시주해야 하는 것인지, 오랜 시간을 들여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것인지, 내 형편에는 도저히 실천할 수 없는 거창한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인지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의 크기는 행위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로 결정된다. 한 점의 진심이 만냥의 금보다 무겁다. 공덕은 거창한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작은 순간들 안에 숨어 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묵상하면서 공덕을 심는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말의 공덕입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힘들어 보이는 이웃에게 요즘 많이 수고하시네요 라는 한마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부모님께 전화 한 통, 직장 동료의 작은 노력을 알아봐주는 잘하셨어요 라는 짧은 말, 이 말들이 상대방의 마음에 닿는 순간 그 따뜻함은 에너지가 되어 우주를 한 바퀴 돌아 반드시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말은 공기를 타고 퍼지지만 그 진심은 에너지장을 타고 우주 끝까지 퍼집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구억걸 예배 정화라고 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깨끗하고 따뜻할수록 그 입을 가진 사람에게 돌아오는 인연과 재물의 질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행위의 공덕입니다. 오늘 집을 나서면서 15초 진언을 마치고 문을 열었을 때 딱 하나의 작은 선행을 실천하겠다고 마음먹으십시오.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는 것, 무거운 짐을 든 어르신을 위해 문을 열어드리는 것, 길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를 줍는 것,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이 중 단 하나만이라도 실천하십시오. 이 작은 행위들이 쌓이면 그것은 여러분의 에너지장 주변에 보이지 않는 빛의 막을 형성합니다. 그 빛의 막은 음의 기운과 불운을 막아내고 좋은 인연과 재물이 여러분에게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풍수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이것이 바로 인덕, 이재덕, 좌이덕을 부른다는 원리입니다.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재물을 향한 우주의 문을 열어줍니다. 세 번째는 나눔의 공덕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에도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얻게 된 지혜를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에게, 오랫동안 빚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있는 형제에게, 사업이 막혀 좌절하고 있는 이웃에게 이 영상을 전해 주십시오. 이것이 단순한 공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받은 빛을 또 다른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건네주는 행위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법보시 파푸스라고 하셨습니다. 물질을 나누는 것도 공덕이지만 지혜를 나누는 것은 그보다 훨씬 깊고 넓은 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영상을 한 명에게 공유할 때마다 여러분은 우주의 공덕의 씨앗을 하나씩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들은 반드시 재물이 되어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의 댓글란을 열어보십시오. 그곳에는 저와 함께 이 15초 진언을 실천하고 계신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을 것입니다. 재물의 기운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 자녀의 앞날을 걱정하는 부모님들, 오랜 빚의 무게에 지쳐가는 분들의 진심 어린 고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댓글들 하나하나에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공덕이 됩니다. 남의 소망에 작은 응원을 보내는 그 마음이 우주 에너지의 순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의 소망을 더욱 강하게 증폭시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복을 빌어주는 마음이 자신의 복을 여는 열쇠다.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그 마음이 역설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강력한 재물의 문을 열어줍니다. 재물은 혼자 쌓이지 않습니다. 재물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한 흐름 속에서 자랍니다. 공덕을 심는 사람의 곁에는 좋은 사람이 모이고 좋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재물이 따라옵니다. 이것이 성철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재물의 가장 깊은 비밀입니다. 진언은 문을 여는 열쇠이고 공덕은 그 문 너머에 있는 보물 창고를 채우는 힘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할 때 비로소 재물의 강은 막힘없이 여러분의 삶 안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이제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 앞에 앉아있게 된 이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이 순간을 기점으로 달라지기 시작하는 전환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수많은 분들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동안 한 가지 슬픈 패턴을 반복해서 목격했습니다. 좋은 가르침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마음속 깊이 이것이다 라고 느끼면서도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분들입니다. 영상이 끝나면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고 오늘 들은 지혜는 내일이면 어느새 희미해지고 현관은 여전히 어지럽고 아침은 여전히 아무런 의식 없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한 달 뒤, 1년 뒤에도 삶은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입니다. 그분들이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지금 이 순간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미처 깨닫지 못하셨을 뿐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앉아서 오지 않는다. 깨달음은 일어서는 순간에 온다. 지혜는 듣는 것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지혜는 몸이 움직이는 순간 비로소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간곡히 청합니다. 이 영상이 끝나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지금 당장 현관으로 걸어가십시오. 신발을 가지런히 정돈하십시오. 그리고 현관 앞에 서서 오늘 배운 그 15초를 딱 한 번만 실천해 보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언을 정확히 외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감고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고
가장 간절한 소망 하나를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한 번의 실천이 20일 일의 시작이 되고 그 20일 일이 여러분의 남은 삶 전체를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실천하시기 전에 딱 두 가지만 먼저 해 주십시오. 첫째, 지금 이 영상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한 클릭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다르게 바라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나는 오늘부터 변화를 선택합니다. 라는 여러분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우주는 선언을 알아봅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에너지장에 변화의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가 재물의 흐름을 여러분 쪽으로 향하게 만드는 첫 번째 스위치가 됩니다. 성철 스님의 지혜가 담긴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변화가 오늘 이 순간 시작되도록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둘째, 지금 댓글란에 여러분의 소망을 적어주십시오. 단 한 가지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소망을 미래형이 아닌 과거 완료형으로 적으십시오. 빚을 갚고 싶다가 아니라 나는 모든 빚을 깨끗이 청산했다고 적으십시오. 돈이 들어오기를 바란다가 아니라 나의 가정에 풍요로운 재물이 넘쳐 흐르고 있다고 적으십시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가 아니라 나의 자녀는 건강하고 훌륭하게 성장하여 큰 성공을 이루었다고 적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철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화근 초견의 힘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선언할 때 우리의 무의식은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에너지장은 그 현실을 향해 스스로 정렬됩니다. 댓글에 적힌 여러분의 화근은 이 영상을 보는 수많은 다른 분들의 눈을 통해 읽히면서 더 많은 에너지의 증폭을 받게 됩니다. 한 사람의 소망이 1000명의 마음을 통과하면 그 소망의 에너지는 1000배가 됩니다. 그리고 댓글란에서 다른 분들이 적어놓은 화건들을 읽으시면서 그 소망들의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듯이 타인의 소망에 진심 어린 응원을 보내는 그 마음이 여러분 자신의 가장 강력한 공덕이 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외롭게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이 에너지의 공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서로의 소망에 작은 빛을 보태줄 때 이 공간 전체가 거대한 재물의 에너지장으로 변화합니다. 성철 스님께서 늘 말씀하셨듯이 혼자 타는 불꽃보다 함께 타는 불꽃이 더 멀리 더 밝게 빛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지금 재정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가족과 지인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빚 때문에 밤잠을 못 자는 형제에게, 사업이 막혀 좌절하고 있는 친구에게, 자녀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운 부모님께 이 영상을 전해 주십시오. 그분들에게 이 15초의 지혜가 닿는 순간 여러분은 그분들의 삶에 빛을 건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돌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현관으로 걸어가십시오. 그 15초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현관 앞에 흩어진 신발 한 켤레로부터 시작하여 15초 진원의 원리와 구조를 배웠고 21일 수행의 깊은 의미를 이해했으며 공덕을 심는 것이 재물을 여는 가장 근본적인 열쇠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뿌리에는 단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 평생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한마디, 재물은 정성을 따라 흐른다. 정성 없는 자에게는 금이 와도 모래가 되고 정성 있는 자에게는 모래도 금이 된다. 오늘 이 영상 앞에 앉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은 이미 그 정성의 첫 걸음을 내디디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오랜 세월 수행하면서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재물이 풍요로운 삶은 결코 우연히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삶의 가장 작은 틈새마다 정성을 심어온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필연입니다. 오늘 배운 15초 진언은 그 정성의 씨앗입니다. 현관을 정돈하는 것은 그 씨앗이 자랄 땅을 일구는 것입니다. 21일의 수행은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릴 시간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덕을 심는 것은 그 씨앗에 물과 햇빛을 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질 때 재물의 나무는 반드시 자랍니다. 그 나무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오래도록 그늘로 덮어줄 것이며 그 열매는 대대손손 이어지는 풍요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마음속에 담고 깊이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 앞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께서 오랫동안 짊어져 온 재정의 무게가 이제 조금씩 가벼워지기를 빕니다. 수년간 잠 못 이루며 뒤척이던 그 새벽 3시의 어둠이 이제는 희망의 새벽빛으로 바뀌기를 빕니다.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해온 그 땀과 눈물이 이제는 반드시 합당한 결실로 돌아오기를 빕니다. 빚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께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15초 진언을 시작으로 오래 묶여있던 재물의 통로가 열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뜻밖의 해결의 실마리가 찾아오기를 빕니다. 단 한 번의 전화, 단 한 번의 만남, 단 한 번의 기회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녀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 부모님들께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나 스스로의 힘으로 굳건히 서는 날이 반드시 오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하늘에 닿아 그 자녀의 앞길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빕니다. 부모의 정성보다 강한 기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정성이 자녀의 운명을 반드시 바꿉니다. 홀로 사업을 이끌며 지쳐가고 계신 분들께 기도드립니다. 막혀있던 거래가 뚫리고 떠났던 손님이 돌아오고 새로운 인연이 새로운 기회를 안고 여러분의 문 앞에 찾아오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성실함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주는 진심으로 노력하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 더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배운 이 정성의 의식을 하루하루 이어가십시오. 반드시 봄이 옵니다. 노후를 걱정하며 불안한 밤을 보내고 계신 어르신들께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일궈온 이 삶이 결코 허무하게 끝나지 않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만년 반년 이 가난과 외로움이 아닌 따뜻한 가족의 품과 넉넉한 재물의 평안 속에서 깊고 고요하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 평안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으로 이 기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스님께서는 늘 법문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이 두 글자 안에는 단순히 부처가 되라는 뜻만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이미 완전한 빛이 있으니 그 빛을 가리는 것들을 걷어내고 온전히 빛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재물도 건강도 평안도 좋은 인연도 그 모든 것은 여러분 안에 이미 씨앗으로 존재합니다. 오늘 배운 15초 진언은 그 씨앗을 깨우는 첫 번째 햇살입니다. 그 햇살을 매일 아침 여러분의 현관 앞에서 불러내십시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피어나기를 온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 모두를 위해 두 손을 모읍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가정에 재물이 넘치고 건강이 충만하며 자녀들이 번창하고 부모님께서 평안하시기를, 막혀있던 모든 통로가 열리고 잃었던 모든 것이 돌아오며
기다려온 모든 소망이 반드시 현실이 되기를. 성철 스님의 가피자 페이가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위에 고요하고 따뜻하게 내려앉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